국내 여성암 발생률 1위, 유방암. 여성이라면 누구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엄청 두렵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져낼 것 같습니다. 제 삶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포스럽습니다. 유방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영상검사에 의존하는 특징적 질환입니다. 유방 촬영술 및 초음파 검사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판독하는 것이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는 지름길입니다. 유방암 검사는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 검사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있어서도 경험에 따라 유방암의 진단율이 달라질 만큼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 검사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유방 촬영에서 미세석회가 있다, 없다, 혹은 유방 초음파에서 결절이 있다, 없다 정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미세석회나 결절이 암을 의심해야만 하는 소견인지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어야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불필요한 시술이나 수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유방암. 상실감 없이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과 유방암의 정확한 영상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50세 박민정 씨. 오랜 고심 끝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민정 씨는 2년 전 타 병원의 유방 촬영 결과 이상 소견으로 정밀 검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설마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판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박민정 씨는 유방 촬영 결과 오른쪽 가슴에 군집성 미세 석회가 관찰됐습니다. 오른쪽 위쪽 바깥쪽에 이렇게 군집성 미세석회가 있어요. 근데 이 미세석회는 저희가 볼 때는 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소위 말해서 암 모양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미세석회를 가진 병변이고요. 조기 암의 소견인 미세 석회와는 보다 정밀한 영상 진단이 필요한데요. 유방 초음파 결과상 미세 석회가 있었던 부위는 복합성 낭성 종양 형태로 보였습니다. 해당 결절의 총조직 검사 결과 암세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유방 초음파는 정확한 검사고 유방 촬영술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검사로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방 촬영술은 이렇게 동반된 미세석회를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훌륭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미세석회와를 동반하지 않은 암의 경우에는 초음파상에서도 크기가 아주 작다 하더라도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또한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미세석회와를 동반한 암은 유방 촬영, 동반하지 않은 암은 유방 초음파가 좋은 검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검사와 판독이 중요합니다. 이 병원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진료와 영상 검사, 조직 검사까지 직접 하는 병원으로 환자 중심의 간편하고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학 병원급의 검사 기계로 숙련된 방사선사가 유방 촬영을 시행합니다. 유방 초음파는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유방 영상 전문의들이 직접 검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유방에 대한 영상 검사와 시술 경험이 많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유방 촬영을 판독하고 필요시에는 조직 검사와 맘모톰 시술을 하는 등의 그 모든 과정을 담당 의사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진료는 임상에서 보고 검사는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이원화된 방식이 아닌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더욱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복숙 씨는 이 병원과 특별한 인연으로 제주도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원장님한테 첫째로 갑상선 결절 고주파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도 뭐 한치의 드럼없이 환자와로서는 서로 신뢰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이상 뭐 두려움은 없고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이복숙 씨는 2017년 이후 유방에 고위험 병변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정확한 검사와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 나왔을 때는 제가 많이 두렵고 떨리고 또다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번뇌가 많이 왔었는데 원장님한테 다시 시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원장님 믿으니까 뭐 전혀 두려움이나 뭐 그런 불안함이 없고 원장님이 믿지만 좋은 결과 나와가지고 이게 또 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방의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단 조직 검사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되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양성 질환의 경우 굳이 절제할 필요가 없고 경과 관찰만으로 충분하지만 고위험 질환의 경우 맘모톱 혹은 수술적 절제가 필요한데요. 이복숙 씨의 경우 다발성 고위험 병변이 발생해서 지난 1월 유방암 조직 검사를 위해 세 번째 맘모톰 시술을 받았습니다. 맘모톰은 전신마취나 커다란 피부 절개 없이 유방의 종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최신 조직 검사법인데요. 과거 수술로 조직을 채취하던 것과 달리 시술 시간이 짧아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유방을 절개하지 않고, 즉 수술하지 않고도 유방의 혹이나 석회화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3 내지 5mm 정도의 최소 절개를 통해서 진공흡입 장치가 연결된 특수바늘이 장착된 기구를 삽입해서 조직을 채취하게 됩니다. 바늘을 조직에 넣고 진공을 이용해 병변 조직을 바늘의 홈 안으로 끌어 넣은 뒤 바늘 내부의 회전칼로 조직을 잘라낸 후 밖으로 배출합니다. 맘모톰은 총 조직 검사로 진단이 불충분한 경우, 조직 검사 결과상 암의 위험이 있는 경우, 조직 검사는 양성이지만 초음파에서 모양이 좋지 않은 경우, 암은 아니지만 계속 크기가 자라는 혹이 있을 경우 적용하는데요. 병리 조직 결과에 따라 수술 또는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유방의 혹을 맘모톰으로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성결절은 경과 관찰만으로 충분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암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병변들의 경우에는 맘모톰을 통해 혹을 완전히 떼어냄으로써 조직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술과 마찬가지로 혹을 완전히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양성결절 중 크기가 커지는 결절, 조직 검사 결과는 양성이지만 모양이 암처럼 보이는 병변, 미세석회화가 맘모톰의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이복숙 씨는 지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방에 다수의 고위험 병변이 발견돼 맘모톰 시술을 통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비정형 유두종, 비정형 관상증식증이 생겨서
맘모톰으로 제거하고 정확한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2018년 9월에 또 비정형 유두종, 비정형 관상증식증, 또 경화성 선증 등의 여러 군데 병변이 생겨서 또한 맘모톰으로 치료를 받으셨고, 마지막으로 2020년 1월에도 비정형 관상증식증, 비정형 유두종이 다발성으로 생기셔서 맘모톰으로 조직검사 및 제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복수님처럼 고위험 병변이 다발성으로 반복적으로 생기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맘모톰으로 병변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또한 정확히 진단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니까 다 됐다 싶은데 이제는 또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직 잘 된 것 같아요. 가고 이제 결과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조혜진 씨. 지난 2013년 가슴에 혹이 만져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저희 병원에서도 조직검사 케이스가 있을 때 환자를 많이 의뢰를 하는데 과잉 진료도 하지 않으시고 환자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조직검사를 정확히 잘 하셔서 진단에 대한 믿음이 컸고요. 또 요새 무작위적으로 맘모톰을 권유하는 병원이 많은데 이 병원은 필요한 케이스만 맘모톰을 권유하는 것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초음파상 약 5cm 크기의 거대한 혹이 관찰돼 조직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약 5cm 정도의 종괴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모양이 타원형이면서 경계가 매끈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빼타고 등에코 종계셔서 이거는 거의 섬유선종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조혜진 씨의 경우 조직 검사 결과 섬유선종으로 진단됐지만 크기가 너무 크고 엽상종과의 감별을 위해 보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초음파에서 약 5곱하기1.3cm 크기의 타원형의 경계가 매끈한 등에코 종계가 관찰되었습니다. 총 조직 검사에서 섬유선종으로 진단되었지만 향후 암으로 변할 수도 있는 엽상종과의 감별이 필요해서 맘모톰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조직 검사에서 섬유선종으로 진단됐으나 크기가 너무 커서 엽산종 등의 고위험 병변과의 감별을 위해 맘모톰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맘모톰이 없었다면 수술을 받아서 절개해야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완전히 제거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맘모톰 시술은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맘모톰 시술 결과는 섬유선종으로 최종 진단되었습니다. 조혜진님의 경우와 같이 조직 검사를 했지만 감별 진단이 필요해서 보다 광범위한 조직 소견이 필요한 경우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맘모톰 시술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맘모톰 시술은 국소 마취를 하고 수분 이내에 시술이 종료되므로 외래를 통해 당일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 또한 빠릅니다. 반면 수술은 입원 및 전신 마취가 필요해서 또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고 그만큼 회복에도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맘모톰 시술의 경우 맘모톰 바늘 삽입을 위한 약 3 내지 5mm 정도의 최소한의 절개에 의한 흉터가 거의 표나지 않는 반면에 기존의 수술은 절개 시에 발생하는 3cm 정도의 흉터가 남게 됩니다. 일단 맘모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아프지 않았고 시술 후에도 통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혹 사이즈가 5cm 가량으로 좀 사이즈가 컸었는데 맘모톰이 없었으면 수술을 했어야 됐고 수술을 했더라면 유방 함몰이나 이 흉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았을 건데 맘모톰을 하게 돼서 일단 만족도가 아주 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한 이성은 씨. 최근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에 자원봉사를 다녀올 만큼
봉사의식이 투철한 예비 의료인입니다. 하지만 유방암에 대한 공포는 그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혹시 이제 선생님은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셨는데 암이라는 생각, 그냥 암이란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암이라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 이제 진짜 하얗다고 해야 되나?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내가 왜? 설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무서웠어요. 많이. 안녕하십니까. 타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후 오른쪽 가슴에 만모통을 시행했지만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번에 엑스레이랑 이제 초음파 찍으셨을 때 처음 엑스레이에서 양쪽에 양성석회가 있고 초음파에서는 이제 양성으로 보이는 혹들이 여러 개 있어서 추적 중이었는데 이번에 엑스레이 찍은 거에서 여기 이 부분적으로 미세석회 개수가 몇 개 증가를 해서 그러면 2%에서 10% 정도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이제 암의 위험도가 있고 내원하셨을 당시에 유방 엑스레이에서는 양쪽에 양성석회, 초음파에서는 양성으로 보이는 혹들이 여러 개 관찰이 되어서 추적 중이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찍은 엑스레이에서 부분적으로 미세석회 개수가 증가를 해서 확률은 낮지만 암의 위험도가 있어서 이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초음파에서는 보이지 않는 병변이기 때문에 입체정의 진공보조 유방 생검을 계획하였습니다. 입체정의 진공보조 유방 생검술은 유방 촬영술에서만 관찰되는 석회화 또는 종괴 중 조직 검사가 필요한 병변에 대해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여기 조금 아래로 네, 됐습니다. 만모통으로 유방 촬영을 보면서 석회를 정확하게 조직 검사할 수 있는데요. 과거 초음파에서 관찰되지 않으면 수술적 검사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입체 정의술의 원리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 진공보조 흡입 유방 생검 바늘을 이용해 수술 대신 간단하게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여기 미세석회 목표했던 부분이 잘 조직이 제거가 돼서 구멍이 나서 공기 영역이 보이는 소변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목표한 부위가 다 제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했던 석회화가 완벽하게 검사가 됐습니다. 유방 촬영술에서와 초음파에서 잘 보이는 소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모두 하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방 엑스레이에서만 보이는 병변, 특히 석회화 병변을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방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면서 기계가 입체 정의술의 원리로 그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면 만모통 기계를 연결을 해서 그 목표한 작은 부위의 조직을 떼어내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전에는 수술로만 가능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 입체 정의 진공보조 유방 생검 검사를 시행하시고 그 결과 양성으로 확인이 되어서 안심하고 다음 정기 추적 검사 예정입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유방 진료에 최적화된 것은 초음파 검사에 전문적이고 유방 영상 검사들의 결과를 종합해 작고 미세한 병변까지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유방 통증이나 만져지는 혹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암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유방암이 진행하면 단단하게 만져지거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 만져지거나 유방 분비물, 특히 혈성에 붉은색의 분비물을 보일 때는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암의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40대부터는 1년에 한 번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유방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멍울이 만져지는 유방 결절의 경우라 해도 초음파와 유방 촬영술의 영상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불필요한 시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타원에서 초음파 검사 후 맘모톰 시술 권유를 받고 이 병원을 찾은 전수은 씨. 검사 결과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1년 전에 우연히 초음파를 하게 되었고 조직 검사와 일단 맘모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결절은 있으나 맘모톰 검사까지는 이제 아직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초음파 검사로 계속 관찰을 하자고 하셨는데 40대 중후반의 여자들이 이 정도 복은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치? 양성 추정 결절 이럴 때는 좀 지켜볼 수 있어요. 지켜본다고 해서 6개월 만에 5mm짜리가 2cm 이상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대부분은 조직 검사를 먼저 하고 결과를 보고 고위험 병변이고 놔뒀을 때 나중에 암이 되겠다 이런 경우에 맘모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수은 씨의 경우 초음파에서 다발성 양성 추정 결절이 보이지만 특별한 조직 검사나 시술이 필요하지 않은 병변들로 주기적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유방암도 많이 치료한다고 완치된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내 병이 됐을 때 과연 나는 완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일단 많이 두려울 것 같아요. 결절은 있으나 맘모톰 검사까지는 이제 아직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초음파 검사로 계속 관찰을 하자고 하셨는데 사실 어쩌면 맘모톰 시술을 할 뻔했잖아요. 할 뻔했는데 이제 정확한 영상의 진단으로 안 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이 안심을 한 상태고 그때 불안감이 지금도 생각하면 사실 끔찍한데 전문의 과장님께서 직접 초음파를 해주시면서 이제 부위를 짚어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너무나 많이 안심이 됐고 본 병원은 맘모톰의 정확한 원칙에 따라 시술을 엄격히 제한해 환자의 건강과 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맘모톰 시술은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병원에서 맘모톰 시술을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맘모톰 시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 시행했을 때 정말 좋은 진단검사법이자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방에 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맘모톰 시술로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술의 일종인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가 겪어야 하는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부담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맘모톰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음파 이미지를 기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영상 진단과 치료로 여러분의 가슴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덮친 감염병으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강한 방어 체계가 바로 면역인데요. 면역력이 높을수록 질병을 이겨내는 힘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잦은 흡연과 음주,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인스턴트 음식 등 살이 찌기 쉬운 생활 환경에 노출돼 있는데요. 체중 증가는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우리 몸 여러 곳에서 적신호가 나타납니다.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 특히 허리 이런 쪽이 많이 아프고 되게 많이 붓고 염증 수치도 되게 많이 높아져서 살이 찌기 시작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건강한 비만 치료로 내 몸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역이 살아나는 건강한 비만 치료, 하범수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병원에서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60대의 홍도예솜 씨. 60대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활기차 보이는데요.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허리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걸음을 잘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래 하면서 너무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 이래서 보통의 체격을 가지고 있던 홍도의 솜씨. 그러나 갑상선암 수술과 허리골절 치료 등으로 체중이 많이 늘어나면서 153cm의 키에 체중은 70kg까지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보통의 체격이었다고 하십니다. 2013년도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셨고요. 2015년도에 척추 골절로 치료를 하면서 몸무게가 많이 이렇게 불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쉽게 살이 찌고 적게 먹더라도 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내원 당시에는 그 호르몬 이상과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상열감 그리고 두드러기 같은 거, 피부 소양감 같은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곰팡이균 간염으로 인해서 중이염을 앓았는데 고막에 구멍이 있는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곰팡이균이 잘 낫지 않고 평생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를 통해서 몸의 면역력도 좋아지고 호르몬의 이상도 많이 잡히면서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곰팡이균이 많이 없어지고 복원하는 수술을 받으시고 고막에 있는 곰팡이균도 모두 없어져서 지금은 정상적인 기능으로 모두 회복하셨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한방 치료를 통해 정상 체중과 건강을 모두 회복한 홍도의 솜씨. 그동안의 변화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70kg에 가까운 비만 상태에서 집중 감량 치료를 시작. 13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통해 지금은 약 57kg의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 빼고 계실 때보다는 좀 더 먹어도 이제 규칙적으로 딱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 유지하시고 계신 겁니다. 네. 어머니가 그 집중 감량 기간에 어머니가 2달 동안에 어머니가 한 9kg 빼셨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하셨잖아요. 네, 뱃살 네. 관리하는 것도 하시고 음식도 조절하시고 하셔가지고 뭐 한 12kg, 13kg 이 정도 네, 뺀 상태로 그대로 잘 유지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홍도 예수님은 집중 감량 기간 동안 체온 면역 비만 치료를 실시했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호르몬 이상이 있으면은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의 그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에너지 생산과 대사가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신진대사를 만성적으로 낮아진 사람에게는 신진대사를 높이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체온과 신진대사를 높여줍니다. 체온 1도씨가 올라가면 기초대사량은 15%, 미토콘드리아의 효용은 20%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분해 속도는 좋아지면서 면역력 또한 5배 이상 증가합니다. 신진대사를 높이는 한약재를 환기, 인삼, 생강, 길경 등의 약재를 이용한 한약을 복용하면서 식이요법을 같이 실시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좀처럼 빠지지 않는 뱃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방 전기 분해침 치료도 병행했는데요. 살을 빼고자 하는 부위에 침을 놓고 특수한 파장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리입니다. 특히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 두터운 피하 지방을 없애는 데 효과적입니다. 전기침은 이렇게 지방을 분해하고 싶은 부위에 침을 놓고 나중에 여기 이제 특정한 그 파장의 전류를 흘려보낼 겁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내장계 지방 부위를 관리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내장계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그 산삼 비만 약침 치료하고 매선요법 그리고 지방분해 전기침 요법을 실시하여서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을 많이 없앤 결과로 복부에 있는 지방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회복한 홍도의 솜씨. 혹시 모를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 집에서도 꾸준하게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체중 조절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비만 치료하기 전에는 아무거나 진짜 닥치는 대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비만 치료하고 나서부터는 체계적으로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비만 치료 후 면역력이 높아지자 곰팡이균 감염으로 인한 중이염도 깨끗하게 완치된 상태고요. 체증이 줄자 요통이나 하지통도 사라져 행복한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몸무게가 70kg 시절에 입었던 바지로 비만 치료 전후를 확실하게 비교해봤는데요. 여유 있는 허리 사이즈가 지금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비만 치료하고 나니까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나가다가 진짜 비만인 사람들 보면 옛날 생각이 너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솔직한 말로 가서 아이고 살 좀 빼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사는 날까지 진짜 이 비만 치료하는 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살겠습니다. 비만 치료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윤유난 씨. 오늘도 운동 산매경에 빠져 있는데요. 바쁜 생활 속에서도 틈날 때마다 운동을 하며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과 함께 한약 복용과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다시 살이 찌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약 먹은 거는 밥 먹기 1시간 정도 쯤에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일단은 허기가 덜 지고 배고픔이 덜합니다. 지금은 채소 위주의 건강 식단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만 치료 전 100kg의 몸무게를 기록했을 땐 불규칙한 식사가 일상이었습니다. 살이 많이 쪘을 때 식단이 아침에는 거의 못 먹고 출근하게 되었고 점심에는 회사에서 사 먹는 위주였고 저녁에는 술자리나 그리고 뭐 안주로 거의 때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살도 찌게 되었고 원래 운동 좋아해서 운동도 자주 했었는데 계속 몸이 안 좋아지면서 못하게 많이 되었습니다. 39세의 유난 씨는 30대 초반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초기 증상 등 다양한 성인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화불량, 변비, 설사 등의 증상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살이 찌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졌다고 하네요. 윤유나님은 어릴 때부터 좀 통통한 스타일이셨는데 30대가 들어가면서 불규칙한 생활과 주중에 2회 이상의 음주를 하면서 살이 많이 찌게 되셨습니다. 내원 당시에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도 경계 수준에 계셨고요. 그 상황에서 복통, 설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본인은 질환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내 몸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많이 무서워하는 그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한 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유난 씨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려 20kg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서 지금은 80kg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요. 잦은 복통, 설사의 원인이었던 차가운 복부가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유나님은 위축소 비만 치료와 해독 비만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떠한 비만 치료를 하든지 1단계로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식욕 조절입니다. 식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참고 하는 것은 100%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의 위축소 비만 치료 한약을 복용하면서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4번의 식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약의 효과 때문에 위장에 포만감은 있으면서 적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기 때문에 위를 기능적으로 축소하여서 소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탁해진 혈액과 혈관을 회복시키고 복부의 내장 지방을 없애기 위한 해독 비만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복부의 내장 지방을 분해하면서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밥, 빵, 면 같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며 양질의 단백질과 야채, 채소들의 식사를 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한 3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20kg 이상의 그 체중 감량을 이루어내셨고요. 그 결과로 혈압도 정상화되시고 고지혈증이나 탁했던 혈액이나 혈관 질환들이 정상화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숙지황, 갈근, 의이는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감퇴시키는 약재로 사용했고요. 지방을 분해하면서 인슐린 분비를 돕는 약재로는 인진, 울금, 산사 등이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지방 분해 성분뿐만 아니라 성인병 치료를 위한 약재들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혀 밑의 정맥을 직접 사혈해 혈관 내 찌꺼기를 직접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금진 옥액요법도 병행됐습니다. 많이 충혈되어 있어서 색깔이 검고 그 다음에 실핏줄이 많이 이렇게 가지처럼 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윤유나님도 이제 혈액에 있는 독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진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십니다.
금진 옥액요법은 혈관 속의 노폐물인 어혈을 가장 무리 없이 빼내 피를 맑게 해주는 해독요법인데요. 혀 밑에 금진과 옥액이라는 혈자리를 자극해 혈액순환장애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몸에 압력이 높고 그 어혈이 많은 분일수록 이게 사혈되어서 나오는 양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한 4컵, 5컵 정도 사혈을 하게 되는데요. 많이 나오신 분들은 뭐 8컵도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하고 나서 눈이 많이 편해졌고요. 그리고 뒤쪽에 목이 땡기는 거 있었는데 그게 많이 편해졌어요. 고혈압 환자였던 윤한 씨. 치료 전에는 최고 혈압 154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거의 정상 범위를 회복했습니다. 지금 체중은 82kg인데 목표는 73kg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73kg 다 체중 감량 후 잘 유지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43세의 주부 문인희 씨. 집 앞 공원에서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지만 늦은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비만으로 인해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출산하기 전에 체중이 많이 불어서 그 출산을 하고 나서도 계속 분 체중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 특히 허리 이런 쪽이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좀 개운치도 않고. 이니 씨는 임신을 위해 시작한 호르몬요법으로 살이 찐 케이스인데요. 출산 후에도 살이 빠지지 않아 하지 부종과 허리, 어깨 등의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이 환자분은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하셨었는데요. 국내에 들어와서 호르몬요법 등으로 임신 준비를 하면서 1년 사이에 10kg 이상 체중이 증가하셨습니다. 출산하고도 1년이 지났는데 70kg 정도 되셨을 때 내원하셔서 비만 치료를 받으시면서 현재는 60kg 정도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원래 임신 전에도 수족냉증과 하복부 냉증, 하지부종이 심했었습니다. 생리 전후로는 냉이 많아지거나 질염 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출산 후에 부종이 더욱 심해지면서 허리, 무릎, 손가락 마디마디 통증 등 다양한 관절 질환이 생겼었는데요. 부종 치료와 비만 치료 후에 부종도 개선되시고 요통과 관절 아픈 것들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럼 이니 씨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검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만 치료 전 166cm의 키에 약 70kg의 몸무게를 보였는데요. 비만 치료 후 배에 복근이 살짝 드러날 정도로 10kg 이상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검사 후에는 원장님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 방향과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됩니다. 딱 10kg 차이 나죠? 딱 10kg 차이 나는 거고. 복부에 이제 하고 다리가 이제 이런 데 부어 있던 게 지금 현재는 이제 다 빠지시고 해도 복근이 살짝 보인다 그죠? 복근이 살짝 보이. 부종을 제거하면서 체온 면역 비만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체온과 신진대사율을 올리는 한약 복용과 규칙적인 단백질 식이요법을 실시하였고요. 특히 임신 전에 하복부의 냉증이나 부종들을 디톡스 온열돔으로 많이 치료했었습니다. 집중 감량 기간 2개월 동안은 10kg 정도 감량하시고 이후에 꾸준하게 요요 방지 관리를 받으시면서 현재도 건강하게 그 체중과 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특히 부종이 심했던 이니 씨는 디톡스 온열돔 치료로 몸이 붓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는데요. 신부 체온을 올려주고 땀과 독소를 배출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보통의 그 여성들의 그 수족냉증, 그다음에 아랫배가 찬 증상, 냉이 많거나 질염이라든가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디톡스 온열돔이 효과를 보고요. 그리고 그 비만이신 분들, 배가 나와서 배가 차지고 그리고 다리가 붓고 다리가 차지고 하시는 분들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를 통해 건강한 몸을 회복한 이니 씨는 앞으로도 꾸준한 체중 관리로 언제나 젊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이 돼서 아기를 가지고 낳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건강하게 계속
있도록 옆에서 그 아기와 같이 성장할 수 있고 늙어갔으면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제과점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37세의 우정희 씨. 요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하루하루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희 씨는 비만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두통, 천식, 가래,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 질환에 시달리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는데요. 옛날 직장이 대기업이었었는데 그쪽이 크림룸을 들어가는 데였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때 천식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식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다시 체질 변화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천식은. 살이 찌고 빠지기를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몸의 질병들도 하나 둘씩 늘어갔는데요. 단순한 살 빼기가 아닌 몸의 체질 개선을 시작한 지 3개월. 정희 씨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정희님은 소아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찌고 빼는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살이 찌고 있었고 비만으로 인한 약간의 우울증 증세도 있었습니다. 처음 내원 시에는 두통, 천식, 가래, 두드러기 등의 면역 이상으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잘 못 이루셨고 다리가 붓고 지가 나는 증상과 생리도 불규칙하셨습니다. 비만 치료 전 114kg이었던 몸무게가 3개월 치료를 진행해 현재는 98kg을 보이고 있는데요. 약 15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만 치료 전 콜레스테롤 수치 303 정도로 정상인보다 무려 2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비만 치료 후 수치가 150으로 뚝 떨어져 정상 범위를 회복했습니다. 지금 수치가 150이에요. 이제 토탈 콜레스테롤이 지금 이제 150 정도로. 원래 맨 처음에 오셨을 때 303 정도 나오셨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그 거의 콜레스테롤이 항상 300대 정도를 유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와서 치료하는 중에는 보면은 이제 300대에서 200대로 내려오셨고 200대에서 지금 오늘 된 거는 거의 한 150 정도 나오시니까 해독 비만 치료를 실행하였습니다. 복부의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독소들은 몸속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일으켜 심혈관 질환이나 중풍,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산사, 인진, 울금 등 해독 효과를 가지는 약재로 된 해독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밥, 빵, 면 등의 탄수화물을 제한하며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를 같이 먹도록 하였습니다. 혈액순환과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면역약식요법과 복부의 임파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불부왕요법을 시행하였습니다. 한약과 침의 장점을 살린 면역약침은 이름 그대로 면역력을 높이면서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염증 수치가 높았던 정희 씨에게는 꼭 필요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부의 임파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불부왕요법인데요. 체내 어혈을 제거해 체질 개선과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면역약침은 인체에 특정 작용이 있는 경락에 한약재에서 정제 추출한 약침액을 주입함으로써 면역과 몸의 저항력을 길러주는 방법입니다. 약침을 통해서 열규나 하기를 빼줌으로써 가슴이 편안해지고 잠을 잘 자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랫배 쪽의 냉기나 습기들은 이것을 제어해주는 약침을 놓음으로써 습기와 냉기를 없애주고 몸 전체의 순환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원래는 40kg를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15kg에서 좀 더 빼면 더 빼고 싶고요. 일단은 저희 최종 목표는 이제 15kg 더 빼자. 불면증, 우울증, 면역 이상으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했던 정희 씨. 용기를 가지고 체온 면역 치료를 병행한 결과 이제는 삶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면역이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면역은 깨끗한 혈액과 건강한 혈액순환, 올바른 생활 수칙의 결과로 나타나며 체온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면역이 좋으면 간염병뿐만 아니라 성인병에서도 벗어나고
쉽게 살찌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도 비만이거나 만성적인 질환이 있다면 그냥 무턱대고 굶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독소를 내보내는 해독의 과정과 체온 면역 기능을 살려주는 올바른 비만 치료를 통해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 비만은 단순한 삶의 질 문제가 아니라 질병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비만 치료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현대 사회. 비만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질병인데요. 영양을 공급하면서도 면역과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건강한 비만 치료로 더 나은 삶을 위한 행복 전환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